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썸x하고 썸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썸 함수는 인자가 계산해야 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즉 열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썸 함수는요. 근데 썸 함수 말고 썸 x 함수는 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와야 되는 인자는 테이블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썸 함수와 썸 x 함수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썸 함수를 쓰는 경우와 썸 x 함수를 쓰는 경우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쓸 거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썸 함수는 계산되는 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종적으로 매출에 관련된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주는 매출에 해당되는 매출열이 있어야지만 그 값을 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주문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것처럼 수량이 나와 있지만 수량에 대한 판매 단가는, 매출 단가, 판매 단가는 기본적으로 제품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 추가 해당되는 이 열에 해당되는 열을 선택하시고, 또는 지금 보시면 디자인에 가셔서 추가를 누르시면요. 디자인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서 추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뭐 깜빡깜빡 이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추가만 누르시면 이 수식 입력 창으로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거리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에 좀 친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 거죠. 제가 보기에도. 자, 일단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퀄 하신 다음에 자, 불러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것도 제품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제품 테이블과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이미 소개를 시켜줬죠. 뭘로 시켰냐면 제품명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홈 메뉴에 가보시면요. 홈 메뉴에 가보시면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다이어그램에 이미 저희는 이 두 테이블 이미 상견례를 시켜줬어요. 인사해. 제품 테이블하고 주문하고 니네 오늘 처음 보지? 요놈하고 요놈하고 사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니네들이 이번에 좀 친해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을 때만이 비로소 릴레이트 함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릴레이트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릴레이트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열 추가 커서 놓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시고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뭐를 넣으셔야 되냐면 equal R2만 치시면 related 함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키보드 탭키 누르시고요. 그러면 related 함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어느 거 가져올 거야? 그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매출 단가 열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고 싶은 열. 요게 엑셀에서 뭐죠? 요 작업이 브이룩업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브이룩업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열에다 브이룩업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자동 채우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드래그해서 관계 맺어주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테이블에서 그냥 릴레이트 함수로 그냥 지정만 해주면 브이룩업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브이룩업은 찾아야 되는 값이 항상 그 범위의 첫 번째에 나와 있고 걔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몇 번째 가져올 거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릴레이션과 이런 방법을 쓰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데이터를 뿌려줄 건데 관계성 있는 제품 테이블에 제품 매출 단가를 가져가서 뿌려주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 이름은 아직 저희가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형태라든지 임의적으로 열 이름을 만들 거고요. 그 만들어진 열 이름을 저희가 바꾸려고 하면 계산열이라고 만들어졌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단가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녀석은 어떻게 불려지냐면 주문 테이블에 단가라고 하는 열로 이제부터 얘는 불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열을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이 열은 되게 쉽죠. 왜냐하면 수량 곱하기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수량 앞에 있는 거. 그러면 엑셀처럼 어떻게 됩니까? 엑셀에서 셀 주소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셀의 주소에 해당되는 필드의 필드 값이죠. 테이블의 필드 값이 바로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가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최종 수식이 주문 테이블의 수량과 주문 테이블의 단가. 자, 여기서 테이블에 해당되는 녀석의 이름 앞에 앞뒤로 작은 따옴표가 붙여지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인 약속이고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이게 사실 2013 처음 버전이 나왔을 때는 저 작은 따옴표, 그러니까 완전 초기 있잖아요. 2013 버전에 저 작은 따옴표를 안 해도 됐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테이블은 띄어쓰기가 가능했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띄어쓰기가 있을 때, 즉 공백이 있을 때 작은 따옴표를 쳐서 그 공백을 인식시켜줬던 기능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테이블명에는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쳐서 그때부터 자동 완성시켜줬습니다. 초창기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테이블명을 치면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해진 감도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새롭게 적용된 룰이니까 저희는 뭐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엔터 해주시면은 새로운 열이 하나 추가될 거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계산열, 계산된 열 2, 1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전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 값을 하나 만들게요. 측정 값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값이죠. 독립된 값이고, 자,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함수를 이제 안 쓰시잖아요. 자, 제가 바로 밑에다가 이제 매출, 총 매출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자, 선택하시고요. 여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정 계산 영역 있죠? 여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창을 선택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입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뭐 메뉴를 그러니까 뭐 클릭하고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되거나 당연히 지금 현재에는 입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총 매출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콜론으로 얘를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식으로 입력하셔야 되니까 이때부터 equal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총 매출이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sum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더할 겁니다. 근데 sum의 기본적인 인자는 어떻게 된다? 보시는 것처럼 컬럼 네임이 나오죠. 인수로 써야 될 건 컬럼 네임입니다. 열의 이름이에요. 열의 이름이니까 저희는 매출이라고 하는 열의 이름, 주문의 매출이라고 하는 이 열을 갖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마감해 주시면 계산열에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총 매출이라고 하는 그런 측정 값이 주문의 매출열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단 계산 영역에 총 매출이라고 하는 그런 측정 값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측정 값 있죠? 측정 값은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계산 영역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자, 델키를 눌러서 얘를 제가 다시 지울게요. 자, 얘를 또 생성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엑셀로 나가셔서 파워 피벗의 메뉴에 보시면 여기 측정 값이라고 하는 계산의 측정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된 새로운 열은 여기서 만들 수 없고요. 측정 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새 측정 값을 제가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 테이블에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테이블 이름은 어디냐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 만들 거고요. 그거의 이름은 총 매출입니다. 측정값의 이름은 총 매출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식은 sum 함수를 쓸 거고요. 상당히 빠르죠. 여기서는요. sum 함수를 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문의 매출 탭키 누르셔서 가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식 확인까지 하시면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얘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결과가 일반인지 숫자인지 통화인지 날짜인지 true false인지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이죠. 일반적인 얘의 데이터 형식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려고 하시면 관리 들어가시면 자 동기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보시면 총 매출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산 영역에 첫 번째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피벗 테이블로 한번 얘를 가져가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로 이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레포팅을 할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자, 피벗 테이블 선택하면 엑셀에다가 이제 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새 워크시트에 만들 거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찍을 거냐. 전 기본적으로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위치에서 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할 건지 저는 B2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뿌려줄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요. 여기에서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측정값 어디에 들어가 있죠? 측정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총 매출 주문 테이블에 들어가 있어요. 주문에서 총 매출을 뽑아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값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마 측정값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측정값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이 함수를 풀어서 텍스트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총 매출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문의 매출열을 다 더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문의 매출열을 다 더해라. 이 숫자를 보시고 나중에 피벗 테이블이나 연계된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려고 하시면 어느 순간 핀트가 잘못 맞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막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측정값은 기본적으로 그냥 텍스트를 풀어서 그 개념 텍스트를 전체를 그냥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시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실수나 오류를 안 하시게 되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주문 테이블에 매출의 열을 다 더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총 매출 이 녀석 뭐냐면 주문 테이블에 매출이라고 한 열 값을 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주문일을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주문일 2010년 1월 1일에 해당되는 총 매출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2016년 1월 1일에 총 매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 유치하거나 오류가 생겨서 그 부분을 다시 보정하려고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인지하시는 것보다는 2010년 1월 1일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측정값을 그냥 텍스트 그대로 풀어서 인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 매출 필드 값을 다 더한 거다. 그런데 어디에 해당되는? 이 앞에 2016년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대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지시니까 한번 믿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의 일자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제가 총 매출을 가지고 올 건데 다른 쪽에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잖아요. 사원의 이름을 가져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때는 김근태라고 하는 사원의
주문의 매출 필드에 해당되는 열을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다 더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총 매출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썸X를 해서 쓸게요. 자, 그래서 저는 다시 계산열에다가 총 매출 2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놓고 세미콜론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equal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함수를 하나 쓸 건데요. SUMX 함수를 쓸 거예요. 이번에는요. SUMX를 선택하시고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현식이 나와요. SUM과 SUMX의 차이점, 뒤에 x가 붙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x가 iterator, 즉 반복 연산 수행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 범위 레인지가 그 울타리가 뭐냐면 테이블이에요. 자, 다시요. 잘 생각해 보세요. SUMX라고 하는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반복해서 계산해.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용자한테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반복해야 돼? 여기 테이블에서 반복하면 돼. 그리고 반복에 대한 표현식은 expression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에 x가 붙는 저런 함수가 dex 함수에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dex 함수를 보셨는데 맨 끝에 x로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함수는 테이블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썸이니까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더하는 거고요. 에버리지 같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테이블 첫 번째 인자는 경계선이다. 계속까지 어떻게 돌 수밖에 없으니까 그 도는 구간의 경계가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 테이블이에요. 자, 그래서 주문에서 계속 더해서 주문 테이블에서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량도 주문에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매출 단가도 수량에 의해서 그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작은 따옴표 하셔서 정의돼야 되는 테이블은요. 보시는 것처럼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문의 거래처명, 주문의 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니까 첫 번째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 이 테이블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 얘기예요. 얘한테 알려주는 게. 자, 반복해서 더해. 어디서 더하냐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모든 행을 반복적으로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의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식은 여기에서 주문의 수량이죠. 그래서 주문의 수량, 그 다음에 곱하기 저희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열에서 만들었던 그 과정들을 다 한꺼번에 여기서 하는 거죠. 자, related에서 관계는 어디냐면 제품의 매출 단가. 요거를 다 곱해서.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MX 테이블이고요. 두 번째는 주문, 그러니까 expression 수식이에요. 그래서 주문의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related 된 제품의 단가에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SUMX 함수의 마감까지 가로를 여러분들이 치시면 이렇게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총 매출 2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저희는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에서 결과 똑같이 나오는지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총 매출 첫 번째는 썸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매출 2라고 하는 녀석은 SUMX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1단이 있어요. 1단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썸을 가지고 만든 경우는 원본에 기본적으로 더 덧대어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원본 소스가 더 늘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SUMX 함수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계산을 기본적으로 다 더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그 결과를 머금어서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sum 함수를 쓰셔도 크게 무방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량과 단가가 안 나오고 매출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SAP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셉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그냥 단가는 안 나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자별 매출가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sumx보다는 sum을 쓰는 게 맞고요. sum 함수를 쓰시는 게 맞고, 해당되는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다 따로따로 있다. 그걸 내가 모델링을 해서 뭐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mx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레퍼런스나 이런 뭐 자료들에서 얘기하기를 기본적으로 sumx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양이 많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 엑셀로 가잖아요. 갔다가 다시 오는 것만으로도 얘는 어떤 작업을 백단에서 하고 있냐면 계속 리플래시를 해요. 여러분들 왜 엑셀 파일을 여신 다음에 아무 작업도 안 한 다음에 엑셀 창을 닫으시면 그때마다 뭐 물어보죠. 저장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아니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저장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계속 그거에 대한 부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뭐를 제가 수식을 막 입력하고 뭔가 수식을 바꾸잖아요. 그럼 계속 이게 백단에서 돌아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모델링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 피벗 테이블까지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연동해서 새로 고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파워 피벗에서 새로운 계산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안 해도 밖으로 나가면 여기에 이런 거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제가 새로 고침 안 했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거를 연동되어 있는 애는 다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부하가 분명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함수가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함수를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함수를 왜 그때 그 함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퍼포먼스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좋은지 또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퍼포먼스가 낮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 뭐 몇십만 라인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그런 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양이 몇십만 라인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새로운 계산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반복 연산을 수행해서 만드는 게 좋을지. 어차피 부하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본에게 생성되는 거고 얘는 계속 그 이터레이트 함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하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하가 얘한테 조금 더 덜 짐을 지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약간 좀 비교해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m 함수와 sumx 함수 어떤 때 sum 함수를 써야 되는지 어떤 때 sumx를 써야 되는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쓰는 데이터의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별 차이는 없지만 원본에 그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sum 함수를 쓰여도 크게 무방은 해요. 하지만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단계를 또 거쳐야 됐었잖아요. 새로운 또 열을 만들었어야 됐고 그 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sum 함수를 만들었지만 sumx 함수를 쓰시면 굳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단가를 지워볼게요. 단가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단가가 삭제되면 당연히 이제 매출도 어그러지겠죠. 왜냐하면 매출도 기본적으로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총 매출 첫 번째 값도 오류가 날 거고 다 오류가 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삭제를 해도 단가와 매출을 삭제를 해도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sum 함수는 오류가 나겠지만 총 매출 함수 같은 경우는 오류가 안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듈에서 총 매출까지 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는 엑셀 장표로 넘어가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이 변경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이 다 되고 변경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파워 피벗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하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변하면 얘 계속 그 변화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워뷰를 만약에 제가 올려서 파워뷰를 이제 시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가치도 연동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데이터가 새로 바뀌었으면 그 바뀐 데이터에 대해서 리플레시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사용자한테는 되게 좋은 아주 큰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계속 그거를 보고 있어야 되고 뭐가 바뀌었으면 모든 사람한테 큰 소리를 소리쳐가지고 알려야 되잖아요. 너무 자주 바뀌거나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시스템 전체에 부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의 하드웨어의 스펙에서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하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셨던 것처럼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하나의 실예를 제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um 함수와 sum x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수가 어떻게 구현된다는 측면보다는 이제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결과에 대한 부분이 사용자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보신 내용 잘 정리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라겠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